잘 자야 잘 큰다. 성장 호르몬은 종일 일정하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박동치듯이 분비되고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 특히 이른밤 깊은 잠들었을 때 잘 분비가 된다. 잠을 잘 자야 키가 잘 큰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깊이 자는 아이들은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더 많다. 과체중 아동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수면 장애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하는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학습 장애 및 정서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수면은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얕은 잠에서 깊은 잠까지 4단계로 나뉘고, 가장 깊은 잠인 4단계 후에는 꿈을 꾸는 시기의 수면, 즉 렘 수면 상태가 되어 한 주기를 구성한다. 이 주기는 약 90분 간격으로 하룻밤에 4에서 5회 정도 반복이 된다. 3, 4단계의 깊은 잠을 자는 기간을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하다. 청년기에는 16에서 25세 청년기에는 잠의 19% 정도가 서파 수면에 해당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해서 중년 35에서 50세가 되면 3% 수준으로 떨어진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 11세에서 14세는 9시간, 15세, 19세는 8.5시간, 20세 이후에는 7, 8시간 정도로 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보도 질이다. 여러 이유로 충분히 자는 것이 어렵다면 숙면을 하게 해야 한다.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면 환경이 어둡고 깜깜할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많아진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고, 숙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한다. 따라서 아이를 재울 때는 반드시 불을 꺼야 한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는 것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야식이나 특히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는 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야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상승하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데, 인슐린 성장 분비를 억제한다. 반면에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은 감소하고 성장 호르몬은 증가한다. 오히려 체험상에서 그럴 수 있겠고 한데요. 이렇게 렘 수면이 첫 시간에 아주 1시간, 2시간 아주 깊이 자고, 그래서 렘 수면과 우리 수면의 주기가 이렇게 해서 딱 깨어진다는 거잖아요. 깨었음의 시간과 렘 수면과 1단계, 2단계, 4단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한두 번 정도 있고, 그리고 3번, 4번 사이 옅은 잠을 자게 된다라는 거죠. 어릴 때 찐 살은 나중에 다 키로 갈까? 어릴 때 찐 살은 크면 키로 간다는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안타깝게도 이는 잘못된 속설로 밝혀졌다. 어릴 때 통통했던 아이는 커서도 통통한 경우가 많다. 동역 윌라이프 제 대학병원의 안제 코너 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비만과 과체중은 대부분 2에서 6세에 결정된다고 한다. 연구팀은 0에서 18세 아동 청소년 5만 1,505명의 체질량 지수를 추적 조사했는데, 비만 청소년의 53%는 5세부터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였다. 또한 3세 때 비만했던 아이의 90%는 청소년이 되어서도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어릴 때 비만하면 초기에는 성장이 빠른 것 같지만 성조숙증과 비슷한 양상으로 성장판이 빨리 닫혀 키가 덜 클 가능성이 크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은 것은 지방세포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어릴 때 살이 찌는 것은 지방세포의 수와 부피가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한번 증가한 지방세포는 그 수가 줄지 않고 평생 유지된다. 나중에 살이 찔 공간을 어릴 때 미리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의 키로 자라게 하지만 지방 조직에 저장된 중성지방의 분해를 촉진하여 혈중 지방산 농도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근육에 의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한다. 따라서 근육은 성장 호르몬의 영향 아래 연료로 포도당 대신에 지방산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 작용, 즉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탁월한 호르몬이다. 비만한 아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성장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인슐린 분비는 증가한다. 이러니 아이의 성장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날 알아보네요. 나은정이와 키 큰 사람이 그 어릴 때 만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 사진으로 봤는데 이렇게 나은정이 사람과 키 큰 사람의 차이가 있네요. 2014년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네스북 발매 6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특별한 손님 두 사람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터키 출신의 술탄 케센 네팔 카트만 두 남서부의 작은 마을에 사는 당기 73세가 그 주인공인데 당시에 케센은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었고 당기는 가장 작은 사람. 케센의 키는 무려 251cm였고 아우 너무 크다. 당기의 키는 겨우 54cm에 불과했다. 태어났을 당시에 부모의 손바닥 크기만 했던 당기는 앞서 살펴본 메시와 비슷하게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키가 자라지 않은 것이었지만 케센의 키는 왜 이렇게 많이 자란 것일까? 케센은 레하수트에 생기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종양으로 인해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 키가 계속 자라는 레하수트의 거인증 환자이다. 둘 다 환자네. 케센은 세계에서 손과 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도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성장판을 통한 뼈의 성장이 계속 촉진되어서 키가 지나치게 자란다. 사춘기 전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과다 성장을 위해서 거인이 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장신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은 미국의 로버트 위들로. 그의 키는 무려 272cm에 달했다. 세균 감염 때문에 22세의 나이로 여절한 워들러는 성품이 매우 너그러워 젠틀 자이언트라고 불렸다. 성장기가 지나서 어른이 된 후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면 신체의 말단 부위가 긁어지는 질환인 말단 비대증이 발생한다. 거인증과 마찬가지로 레하수트의 종양에서 성장 호르몬을 과다 분비해서 일어나는데 성장판이 닫힌 상황이므로 키는 더 자라지 않고 눈 위의 이마, 앞이마, 부물이 튀어나와 쓰던 모자가 잘 맞지 않는다거나 서서히 손발이 커져서 반지나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울러 턱이 돌출해서 주걱턱 모양이 되고 혀가 커져서 발음이 둔해지고 목소리가 굵어진다. 이렇게 턱인증이 생김새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말단 비대증에 의한 변화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므로 초기에는 그 변화를 잘 알아차지 못하는 수도 있다. 자신의 몇 년 사진과 비교하거나 동성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등의 변화를 통해 말단 비대증이 생겼음을 알게 되는 일도 있다. 1980년대 당대의 최고의 미인으로 꼽혔던 청춘스타 브룩 실즈는 말단 비대증을 앓는 대표적인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농구 은메달리스트인 전국가 대표 농구 선수 김영희와 씨름천하 장사이자 격투기 선수였던 최홍만 역시 말단 비대증 환자이다. 말단 비대증이 있으면 내장 장기가 거대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며 대장암 같은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수술을 통해서 뇌하수트의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정상인보다 사망 위험이 3, 4배 정도 높아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종양 조직은 방사선 치료로 제거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수술내과적인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네요. 벌레 한 마리가 꼬불꼬불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성장 호르몬은 정말로 청춘의 셈일까? 청춘의 셈일까? 뭘 먹고 싶어가지고 벌레가 꼬물꼬물 내려오나? 풀에서 풀이나 뜯어먹지?
뭘 먹으려고? 아이고, 아이고, 절벽이네, 절벽이네. 자, 오랜만에 나간 동정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화가 있다. 뭐야? 야, 난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예전 그대로 네가 젊어 보이는 비결이 뭐야? 도대체 비결이 뭘까?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늙은 것도 당연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는 40대에도 60대로 보일 수 있고 누구는 60대에도 40대로 보일 수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어쩌면 성장 호르몬의 차이일 수도 있다. 성장 호르몬은 한때 청춘의 셈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장년층을 위한 항노화요법으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다. 성장 호르몬은 아주 느리게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이나 또 아주 빠르게 감소하는 여성 호르몬과는 달리 20대의 최고 수치를 보인 후에 10년마다 약 14%씩 서서히 감소해서 6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70세가 되면 20% 이하로 줄어든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성장 호르몬 결핍을 신체 정직이라고 한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갱년기 증상을 비롯한 여러 노화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 노화는 성장 호르몬 감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차근하여서 부족한 성장 호르몬을 보충해서 노화 관련 증상을 개선하고 노화 속도를 늦춰서 더 젊고 오래 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정말로 성장 호르몬은 잃어버린 내 청춘을 돌려줄 수 있을까? 1990년도 에서 오브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보면 60세 이상 노인에게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 성장 호르몬을 이용한 항노화 치료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도 성장 호르몬 농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씩 6개월간 시행한 성장 호르몬 치료는 지방량 감소와 근육량 증가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에 여러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항노화 효과가 널리 홍보되었고 일부 항노화 클리닉에도 성장 호르몬을 치료에 사용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을 이용한 항노화 치료는 정말로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까? 2019년 미국 임상내분비학과 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성장 호르몬 결핍증 성인 환자 및 소아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환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항노화 효과를 목적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항노화 효과를 목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6개월 이상 투여했을 때에 유효 여성이나 안정성을 확인한 연구는 현재 없다. 아울러 성장 호르몬 치료로 인한 부종 관절통, 제2형 당뇨병, 심장기능 약화, 두통 등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알려진 바와 달리 성장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우리가 찾던 불로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체지방을 줄여야 한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을 줄여야 한다.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성장 호르몬 수치가 많이 감소해 있다. 둘째로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설탕을 줄여야 된다. 사상 섭취 증가는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인슐린 농도가 가장 낮은 시기인데 잠들기 전에 고설탕 먹으면 인슐린이 밤새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 성장 호르몬은 한밤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시기에 인슐린이 증가했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로 15에서 30분 정도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도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죠. 람보 하기 참 힘들어요. 람보가 돼서 그 체격이 계속 좋은 체격을 가지려니까 이 람보 체격이 좋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체격을 좋게 근육을 만들려고 하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 예. 자, 성장 호르몬에 자극을 받은 세포는 아미노산을 흡수하여서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고 단백질의 산화 반응이 억제된다. 지방소에서는 중성 지방을 분해해서 유리 지방산 분비를 촉진한다. 아울러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포도당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에 근육에서 유리 지방산을 에너지를 원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성장 호르몬의 작용은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이며 부상으로부터 회복을 증진하는 작용을 보여 예전부터 성적인 압박에서 시달리는 많은 운동선수에게 근적으로 작용했다.
최초로 성장 호르몬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는 2009년 영국의 럭비 선수 테리 뉴턴이었다. 2003년에 마무리 투수로는 드물게 싸이 영상을 받은 등등.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던 캐나다 벤 존슨은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을 함께 사용했던 선수. 성장 호르몬의 유혹에 빠진 것은 비단 운동선수만이 아니었다. 럭키와 람보로 잘 알려진 액션 스타 실베스터 스텔론. 오라만 근육질 몸매로 1980년 스크린을 주름 잡았던 그도 세월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었다. 1946년생인 그는 1995년 럼보 3, 1990년 럭키 5를 끝으로 더는 럭키와 람보 시리즈에 출연하지 않았다. 그런 놀랍게도 스텔론은 60세이던 2000년에 럭키 발보아에 출연하며 다시 럭키로 돌아왔다. 그의 근육은 한창 때와 같이 팽팽했다. 그 비밀이 밝혀진 것은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였는데 세간 직원이 그의 가방에서 처방전이 없는 성장 호르몬 앰플 48개를 발견한 것이다. 적발이 되고 난 후에 그의 변명이 걸작이었다. 성장 호르몬은 몸에 활력을 주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람보노를 하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성장 호르몬 도핑은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특성과 관계가 있다. 저 성장 호르몬은 일정한 양상으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박동치듯이 분비되고 한밤중에 많이 분비되며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만한 사람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 특징을 보이나 굶거나 운동할 때는 분비가 증가한다. 젊은 여성은 생리 주기에 따른 분비 변동을 보인다. 만약에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이 높게 검출되어도 이것이 외부 주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분비가 증가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유로 성장 호르몬 도핑 검사는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야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금지된 것이. 그전에는 그것을 금지도 하지 않고 사용을 해왔다는 거네요. 여기까지.